메타버스 수업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자, 메타버스는 사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냥 하나의 주제로 얘기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메타버스 수업을 저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한 번쯤은 대학교에서 시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르면 2022년도 2학기 때부터 이변이 없으면 메타버스 수업이 정규 강좌가 하나 이상은 생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메타버스의 플랫폼, 우리가 뭐 제베토가 있고 뭐 이프렌즈가 있고 뭐 게더타운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기업이 만든 플랫폼도 있지만 지금 그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만들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도 제가 지금 한 3개 정도를 써보니까 뭐 수업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의 어떤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뭐 화면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주 금방 적응할 수가 있죠, 메타버스는요. 그리고 이제 흔히 뭐 우리가 채팅창으로 많은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룹 토의가 좀 더 가능하죠. 우리가 온라인 실시간 화상 강의에서 하는 그 그룹 토의보다 메타버스의 아바타 이렇게 책상 하나 이렇게 둥글게 둘러 앉아가지고 뭐 조별 과제를 한다든가 토론을 하는 그런 수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그 메타버스의 플랫폼이 뭐 예를 들어서 뭐 A 학교는 무슨 메타버스 플랫폼이고 B 학교는 무슨 메타버스 플랫폼이고 그게 지금 정해지지가 않은 상태라 가지고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메타버스 수업을 한다고 하면은 뭐 얼마든지 다음 학기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봐요. 이미 기술적으로는 수업을 할 정도는 충분히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 강의실처럼 다 꾸며져 있고, 강의실처럼 넓게 앉아가지고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고 듣고 싶은 거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료를 보여주기도 하고, 교수 입장에서는요 뭐 영상을 틀어주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뭐 특정한 학생이 나와가지고 발표를 할 수도 있죠. 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기능은 이미 다 장착이 돼 있고요. 그 다음 초등학교에서 지금 메타버스 수업을 뭐 잘 하고 있는데, 둘러 앉아가지고 낮은 책상에 3, 4모 둘러 앉아가지고 뭐 조별과제하고 뭐 게임 같은 거 하고 재밌더라고 해보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메타버스가 계속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대학이 굉장히 과도기예요. 제가 볼 때는 대학 교육이 뭐냐면은 기존의 대면 수업, 그 다음에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비대면 수업. 근데 비대면 수업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녹화형 비대면 수업, 그 다음에 그 실시간 화상회의형 비대면 수업,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자료를 화면에 공유하지 않은 상태로 얘기를 하는 수업이고, 어떤 분들은 딱 목소리만 나오고 모든 화면이 다 자료로 공유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강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유형을 뭘로 해야 된다라고 기준도 없고, 그냥 교수의 어떤 재량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수업인데, 제 생각에는 이게 메타버스 수업도 그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면 수업을 하다가 특정한 상황에서 메타버스를 뭐 이어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가장 그 특별한 수업이라고 한다면 뭐 계절학기? 방학 때 뭐 각자 집에 있을 거니까 계절학기 같은 거를 메타버스로 활용하는 것도 저는 이게 나쁘지는 않은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특강. 내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사회봉사 특강, 뭐 무슨 특강, 정규 과목, 뭐 패스 오어 페일이라는, 그러니까 통과냐 탈락이냐 하는 수업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메타버스로 하든 뭘로 하든 간에 그 교수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전달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좀 관심을 갖고 듣느냐 안 듣느냐의 차이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메타버스는 더더군다나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차는 건지 아닌지 뭐 알 수가 없거든요. 아니, 아바타는 뭐 손도 들고 춤도 추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제가 메타버스 해보니까. 근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분명히 빠르면 다음 학기부터 이게 메타버스 수업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그렇다고 또 이걸 또 막 하자니 아직까지는 대안이 없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한테 뭐 예를 들어서요, 자, 한번 뭐 김영재라는 사람이 메타버스로 한번 수업을 해보겠냐라고 저한테 누가 묻는다 그러면은
저는 시범 삼아서 해보겠습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 메타버스 안에서 뭐 이것저것 뭐 노는 거죠, 그냥요. 제가 뭐 수업을 한다라는 것보다도 노는 거라고 인식을 하고, 제가 또 이 영상을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대충 이해하시겠지만, 뭐 메타버스 안에서 이렇게 그룹을 나누는 거 있잖아요. 뭐 MBTI 유형에 따라서 뭐 ESTJ는 ESTJ 아바타 모아가지고 이쪽에서 저 자기들끼리 얘기하라 그러고, 뭐 ISTJ 뭐 나온 사람들 이쪽에서 자기끼리 얘기하라 그러고, 만약에 뭐 저는 저 혼자 유형 그 MBTI 유형에서 저밖에 없어요라고 하면은 그 저하고 얘기하면 되고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모둠별 학습 수업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일종의 그 도구예요. 도구인데 이 도구를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하느냐가 학생과 교수의 이게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이미 우리 일상에 지금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게 만약에 페이스북이라든가 다른 SNS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스타일, 한국 스타일의 싸이월드 같은 게 만약에 메타버스형으로 이게 진입을 한다 그러면 뭐 굉장히 재밌어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뭐 김영재라는 그 미니홈피에 가서 뭐 한다, 뭐 그쪽에 다 몰려가서 회의하고, 어떨 때는 뭐 김영재라는 페이스북에 가서 전부 다 거기 가서 몰려서 회의하고, 그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요. 그럼 이제 집들이죠. 이른바 집들이를 해서 뭐 오늘은 뭐 A라는 학생 뭐 그 가상의 공간에 집에 가서 수업하자 그러면 거기 가서 수업하는 거고, 그렇게 뭐 상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수업에 대해서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